한국형 전투기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KF-X CJ1호기 조립에 착수했다. KF-X에 탑재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는 시제품 제작이 완료됐으며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와 전자전 장비 등도 시제품 제작이 한창이다. 반면 KF-X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심상치 않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받아 KF-X의 현지 버전인 EF-X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경제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 5,003억 원을 미납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해 유럽산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1월 인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인도 디펜스 2016 인도네시아 군부스에 인도네시아와 합작해 개발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모형이 설치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같은 행보는 인도네시아 현지 안보 사정과 더불어 KF-X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로파이터의 라팔까지 KF-X 기다리지 않는다. 유럽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행보의 중심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자리잡고 있다. 군장성 출신이자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마수였던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방내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 접근했다. 지난달에는 오스트리아를 방문, 오스트리아 공군이 운용 중인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 10여 대를 도입해 성능 개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프랑스로 건너가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프라보워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현지 언론들은 프라보워 장관이 라팔 전투기 48대,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다수가 만든 라팔 전투기 10대 미만을 도입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프랑스는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구매한다면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KF-X 대신 라팔이나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남중국 해를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 우디섬에 제11B 전투기를 배치했으며 피어리 크로스 암초, 수비 암초, 미스 치프 암초 등 7곳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보르네오 섬 인근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에는 중국 어선단이 출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군함과 전투기를 파견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인접한 호주는 F-35E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F-15SG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갈등이 빚어지면 인도네시아는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야 한다. 그런데 KF-X는 2026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간다. 그나마도 개발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반면 라팔이나 타이푼은 기술적 검증이 끝났고 전력화 기간이 KF-X보다 짧으며 실전 배치에 필요한 시간도 적다. 오스트리아 공군이 쓰던 타이푼은 성능이 떨어지지만 에어버스가 독일 공군 등을 염두에 두고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능 개량을 마치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정밀유도 무기 운용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가 운용 중인 F-16, 수-27보다 우수한 기종을 빠르게 확보해 전력 공백을 메울 방법이 유럽에 있다면 KF-X에 매달릴 이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영국 공군 F-35의 편대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금 KF-X로는 해외 시장에서 외면받아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방위사업 청과 카이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건너가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것 외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X의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티 와휴 트랭고노 국방차관은 지난 7월 KF-X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도 브라보워 장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KF-X에 관심이 없다. 재정적 여건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KF-X의 성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서방 세계 전투기 중 지금까지도 주문이 끊이지 않는 기종은 F-16이다. 1978년 첫 도입 이래 4,600여 대가 생산된 베스트셀러 기종으로 중동 전쟁과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에 참가해 성능을 입증했다. 서방 국가들은 F-16에 만족했지만 1993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선보이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다. F-35 개발에 영국, 이탈리아 등이 참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무장 탑재력에서는 F-16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처졌다. 미국이 스텔스 성능을 과신한 탓이다. 중국과 영국이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늘어난 PL-15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은 뒤늦게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이 같은 틈새를 파고든 것이 라팔과 타이푼이다. 라팔은 이집트와 그리스 등의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타이푼도 초기 생산분에 대한 성능 개량과 더불어 독일의 납품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팔과 타이푼은 F-35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을 쓰고 있지만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갖췄고 신뢰성도 확보된 상태다. KF-X는 F-35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형 전투기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고 무장 탑재는 F-16보다 떨어진다. 미티어 미사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항공폭탄이다. 레이더 파괴 미사일이나 하푼 지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해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F-16보다 떨어진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탐색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빨라야 2028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체계 통합과 감항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2030년에야 본격적으로 KF-X에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탑재 무장도 패키지로 도입한다는 의미다. 어떤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전투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현재 KF-X로는 해외 시장에서 라팔이나 타이푼, F-16V와 경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KF-X가 모습을 드러내는 2020년대 중반 이전에는
개발 완료가 쉽지 않다. 개발이 완료돼도 KEFX의 체계 통합하고 이를 안정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비행하던 도중 항공모장이 갑자기 지상으로 떨어지거나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사되지 않는 등의 돌발 상황을 방지하려면 철저한 검증에 기반한 안정화 절차가 필수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리스크 감수를 위한 진화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항공무장 탑재 능력을 단기간에 강화하지 않으면 해외 시장 진출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이탈 움직임도 저지하기 어렵다. KEFX 무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자주 국방과 경제성 모두 잡는 KEFX. 한국형 전투기 체계의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3일 총조립 과정을 시작했다. 조종석부터 전자장비, 착륙장치, 엔진 등을 모두 장착한 KEFX는 내년 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명실상부한 국산 전투기의 실체가 한 걸음 다가온 것이다. 한국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 일정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1990년대 말 T-50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가 우리 측의 한 말이라고 한다. 당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경험과 기술이 부족했다. 자금과 일정도 빠듯하고 개발 목표와 추진 체계를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혁신 DNA를 보태 T-50을 개발했다. 이후 우리 공군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공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제 그 바통을 KEFX가 이어받았다. KEFX는 현재 우리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성능을 웃돈다. 동급의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겨뤄볼 수 있는 수준이다. 초기에는 핵심 기술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작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시제기의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대박 상품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격변하는 가운데 최신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적절한 수준의 공군력은 자주 국방의 필수 요소다. 이런 전력 확보와 유지에는 큰 경제적 부담이 수반한다. F-35같이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최상위급 전투기도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성능 국산 전투기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카이는 800명이 넘는 신규 개발 인력을 KEFX 사업에 투입했다.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 500여 개 업체를 합치면 일자리 창출 규모가 상당하다. 국내 개발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현대의 전투기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몇 차례 업그레이드 된다. 이때 사업비가 모두 외국으로 흘러가느냐, 국내에서 확대 재생산되느냐는 우리가 개발한 비행기냐 아니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그만큼 KEFX의 성공은 우리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자주국방 능력 확보에 중요하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위사업청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애초에 목표했던 이정표에 무사히 도착했다. 다음 이정표까지는 크고 작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두 최선을 다해 극복할 것이다. KEF